안녕하세요. 드림메이커스 ITQ 강사 정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ITQ 한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어서 한번 해볼 텐데요. 문단 번호 입력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표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쪽번호까지 추가하는 방법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이제 나머지 부분 밑에 있는 이제 문단 번호 추가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추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쪽번호 매기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앞에 여러분들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표를 셀을 합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은 입력에 가서 여기 문자표를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입력에 문자표 단추 눌러주셔서 문자표 누르셔가지고 한글 문자표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 한글 문자표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웬만한 기호는 여기 전각기호 일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 문자표 가셔서 전각기호 일반이라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아래쪽에 특수문자 여기 확인이 되시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여기 2개의 칸을 하나 또는 3개의 칸을 하나로 만드는 경우 같은 문제는 2개의 칸, 즉 하나로 합칠 칸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가지고 셀을 합치겠습니다 라는 메뉴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합치겠습니다 라는 메뉴 선택해 주셔서 셀을 합쳐서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자, 표 만들 때 여러분들 표 여기 눌러주셨을 때 줄과 칸 부분은 줄 여기 위아래로 하나, 둘, 셋, 넷, 5개 라는 거. 왜냐면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지금 문제상에서 여기 셀이 합쳐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근데 그거는 무시를 하고 일단은 합쳐져 있는 거는 그 몇 칸이 지금 하나로 합쳐져 있는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세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칸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왼쪽부터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5, 6개 이런 식으로 세서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추가를 하시는 게 나중에 작업하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서 수정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잠깐 보시면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앞에부터 여기 특수문자부터 끝까지 크기는 지금 동일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씨 모양도 동일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한 줄을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 위쪽에서 도등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등, 그 다음에 여기 18포인트 먼저 글씨 모양과 크기 먼저 수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글씨 색깔과 그 다음에 음영색 글씨 색깔과 음영색 2가지를 설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글자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글자 모양 또는 여기 위에 서식이라는 메뉴 서식이라는 모양의 글자 모양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글자 모양. 자, 글자 색깔부터 먼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글자 색깔 하얀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음영색은 무슨 색으로 되어 있나요?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 자, 잠깐만요. 취소. 왜냐면 여기 앞에 특수문자는 빼고 글씨 부분만 지금 빨간색 그리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만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실수로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여기 특수 문자까지 색깔과 음영색이 동일하게 지정이 되기 때문에 글씨만 이렇게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글자 모양 가서 글자 색깔은 하얀색, 그 다음에 음영색, 여기 음영색은 빨간색으로 해주시게 되면 자,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시겠죠?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단 번호 모양을 수정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보도록 할게요. 6개의 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한 이 6개의 줄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에서 문단 번호 모양 들어가도록 할게요. 문단 번호 모양. 자, 여기 첫 번째 있는 요거부터 먼저 찾아달라 그랬어요. 첫 번째 있는 요거부터 먼저 찾고 밑에 있는 것도 찾아보는데 있으면 그걸 사용하면 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일단은 여기를 좀 중심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어디에 있을까? 여기 있네요. 지금 로마 숫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 알파벳 A로 표시되어 있는 요 문단 번호 모양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로 가겠죠. 사용자 정의. 자, 사용자 정의로 가서 수준이 지금 1수준과 2수준부터 지금 7수준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는 2개만 사용을 하죠. 1수준과 2수준 2개만 사용을 하는데 1수준 먼저 선택을 하시고 자, 너비 조정에 가보도록 할게요. 너비 조정 20으로 되어 있어요. 자, 1수준 너비 조정이 지금 20으로 되어 있어서 20. 그 다음에 정렬이 오른쪽. 자, 1수준입니다. 1수준 너비 조정 20. 그 다음에 정렬은 오른쪽. 자, 그 다음에 2수준. 2수준 너비 조정은 지금 30에 오른쪽 정렬. 30에 오른쪽 정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너비 조정을 30, 그 다음에 정렬을 오른쪽. 자, 그 다음에 설정.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수준으로 다 동일하게 6개의 줄이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지금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줄과 여섯 번째 줄은 지금 2수준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1수준이 아니고 2수준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먼저 선택을 할게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선택을 해주시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선택해주시고 자, 서식으로 가겠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선택해 주시고 서식에 가셔서 맨 오른쪽에 한 수준 감소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한 수준 감소.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다섯 번째 줄과 여섯 번째 줄도 마찬가지 수준을 감소해 줘야 되는데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수준 감소.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두 줄 선택해주고 한 수준 감소.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단 번호에서 마지막 문제 여기 줄간격 문제가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180으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80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먼저 6개의 줄을 선택을 해주시고 6개의 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 160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160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줄간격 부분입니다. 180으로 바꿔주시면 마무리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첫 번째 1번 수준, 1수준 먼저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준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여기 이 수준 같은 경우는 번호 서식이나 또는 여기 번호 모양을 수정을 하셔가지고 얼마든지 문제에 제시된 대로 없는 경우에 이게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모양으로 번호 모양과 번호 서식을 수정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표를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제목부터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서 도둠에, 그 다음에 18포인트, 그 다음에 기울임, 강조점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도둠에, 그 다음에 18포인트로 할게요. 자, 근데 글씨는 지금 기울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글씨만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봅시다. 글씨만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기울임은 여기 있죠? 기울임, 여기 있습니다. 기울임. 기울임을 먼저 해주시고. 자, 마지막 강조점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근대 5종이라는 글씨와 일정이라는 글씨 위에 지금 강조점이 되어 있는데, 근대 5종 오른쪽 눌러가지고 우리 글자 모양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또는 여기 서식의 글자 모양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글자 모양 들어가서 자, 확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확장. 기본이 아니고 확장에 가서 강조점을, 문제에 제시된 강조점이 여기 세 번째 있네요. 세 번째 선택해 주시고 설정. 자, 그 다음에 여기 일정이라는 글씨도 마찬가지. 자, 글자 모양 가셔가지고 이번엔 여기 가볼까요? 글자 모양 가서 자, 확장에 강조점, 여기 세 번째 강조점. 그리고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표를 좀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두리부터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위, 아래 부분은 이중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부분은 지금 선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위, 아래 지금 이중선, 왼쪽과 오른쪽은 없어요. 자, 그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마우스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를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이라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각 셀마다 적용. 자, 위아래 테두리를 먼저 이중선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테두리에 먼저 종류를 선택을 해야겠죠. 자, 이중선 선택해 주시고 위 그리고 아래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설정을 합니다. 설정.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셀 테두리 배경 가볼게요. 오른쪽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마다 적용. 자, 테두리 종류가 이번에는 선이 없어요.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기 때문에 선 없음 해주시고, 어디에요? 왼쪽과 오른쪽 없애주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설정. 자, 그러면 자, 위아래는 이중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한 다음에 볼까요? 표 전체의 글꼴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고 정렬에 대한 부분도 지금 나와 있죠. 보도록 할게요. 궁서의 10,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자, 궁서로 바꿔야 되겠네요. 궁서.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여기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여기 위에 제목,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여기 제목 부분은 지금 아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중선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효과가 지금 들어가 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다시 한번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아래쪽에 이중선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중실선 선택을 먼저 하고 이중실선 선택하고 아래 여기 아래 단추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셀 테두리 배경에서 우리 다시 한번 배경으로 가야 되겠네요. 아까 테두리 바꾸면서 배경으로 바로 가셔도 돼요. 그라데이션에 가야 되겠죠? 그라데이션 보면 셀 배경이 지금 그라데이션인데 유형이 가로고 그 다음에 수평이고 그 다음에 시작색과 끝색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그라데이션 시작색 흰색 끝색은 노란색. 자, 유형이 가로 수평입니다. 수평. 자, 유형을 수평을 선택해 주시고 설정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표는 여러분들 테두리 바꾸는 것과 그 다음에 셀에 배경색을 집어넣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어디에서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셀 테두리 배경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내용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굴림의 24 진하게 장평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드래그를 해주시고 굴림으로 갑니다. 굴림, 그 다음에 24 위에예요. 위쪽에 여기 굴림 24, 그 다음에 진하게는 여기 진하게, 그리고 어디입니까? 오른쪽 정렬. 여기 글자 모양에 가서 지금 장평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장평. 자, 글자 모양 가서 이번에는 기본이에요. 기본에서 장평.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데 105. 그 다음에 설정 해주시게 되면 여기 밑에 있는 내용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자, 이제 쪽번호만 마무리가 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쪽번호 매기기는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알파벳으로 표시를 하는데 5번으로 시작을 하래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쪽에 가서 쪽번호 매기기, 쪽에서 쪽번호 매기기. 자, 모양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알파벳이죠? 그리고 위치 좀 볼게요. 오른쪽으로 지금 되어 있죠? 자, 오른쪽 아래. 먼저 여기 오른쪽 아래 위치를 잡아주고 번호 모양 볼까요? 번호 모양은 알파벳이죠? A, B, C 선택. 그 다음에 앞뒤로 지금 뺄기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줄표였는데 줄표 넣기는 없앨게요. 그 다음에 시작 번호가 몇 번으로 하면 될까요? 5번. 5번으로 시작된다. 자, 2번부터 해가지고 5번. 자, 시작 번호를 5번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됩니다. 자, 넣기. 자, 넣기 하면 아래 보시면 쪽번호가 지금 알파벳 2로 적혀 있는 걸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요, 여러분들 문단 번호 넣는 방법과,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 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 여기 줄간격 부분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단 번호 모양에서 1수준과 2수준 부분을 여러분들이 문제 제시된 대로 정확하게 너비 조정과 정렬까지 잘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준 내리는 것도 여러분 서식에 있었죠. 서식에 여기 수준 감소하는 것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강조점 글자 모양에서 여러분 확장해서 강조점 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그라데이션 효과 주는 것과 그 다음에 테두리 주는 것도 여러분 마우스 오른쪽에 셀 테두리 배경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쪽번호 매기는 것까지 쪽에서 쪽번호 매기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하셔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 여기까지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문단번호 넣는 것과 표 삽입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